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오림픽스 특수교사 임용고시 전문학원에서 특수교육학을 강의하는 김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유튜버 분들처럼. 반갑습니다. 김태구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강의로서 학습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죠.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 완성 과정에 강의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셔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특수교사 임용시험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한 시험입니다. 특수교육학 자체가 그러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특수교육학 이외에도 교육학 준비하셔야 되죠. 초등 선생님들은 일반 초등교육과정, 유아 선생님들은 일반 유아교육과정,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빼놓을 수 없고 장특법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 계획 등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빼놓지 말고 모두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그 범위 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출제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단연 특수교육학이 되겠죠. 그 특수교육학은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12개에서 13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수정 등등등이요. 제가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영역들이 모두 하나의 학문 단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개에서 13개의 학문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내용, 영역, 요소들을 모두 준비하고 갖춰두고 있을 때 합격이 보장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특수교육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은 또 있잖아.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라고 한다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조치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가, 또는 어떠한 교육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옳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의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구성해서 답을 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만 정리하고 암기하면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이러한 교육적 조치가 적절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각장애 아동들이 겪게 되는 시각적 어려움과 연관되어서 시각기관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길래 그 각각의 시각기관들은 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길래 이러한 안질환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에 맞는 교육적 조치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답을 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논리적 관계에 기반해서 이해를 해두고 필요한 내용을 암기를 해두고 그 암기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해를 높이는 이 과정을 시험날까지 무한 반복하시고 완전한 내지식으로 만들어 두셔야 이 시험에 대한 합격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1, 3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하게 될 것인데 그 1, 3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니까 가볍게 워밍업하는 그런 느낌으로 절대로 옳지 않죠. 1, 3월 과정이니까 가볍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올해 이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합격으로 결론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3년 계획을 하고 있다, 5년 계획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3년 하면 되지 않을까, 5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부터 먼저 접어두셔야 돼요. 3년 한다고 해서 5년 한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요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두고 시험날 그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합격을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전제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 3월 과정에서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혹은 뭐 좀 더 강하게 전투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1, 3월 과정의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게 될 것인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노량진에서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1, 3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런 목적 자체는 모두 동일할 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기출되어졌었던 모든 문항들, 기출되어졌었던 모든 내용 요소들을 1, 3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답으로 써낼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아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방대한 출제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범위를 좁히고 좁혀 가보자면 기출 문제에 기반을 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가 우리에게 다음 시험의 범위를 안내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시험 때마다 기출 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제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해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것 말고 내가 출제하러 들어왔으니 이런 내용을 선정해가지고 출제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어떤 그 학문적 발전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들이 실제 우리 시험에 물어봐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구성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웰컴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다만 그 비중 자체가 전체 100점 만점 중에 많아봐야 2점입니다. 혹은 뭐 조금 여유 있게 써준다면 3점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 뭐겠습니까? 우리 시험의 1차 합격 커트라인은 60점, 65점 범위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전체 100점 만점 중에 그 1점, 2점 확실하지 않은 그 내용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가 우리에게 안내해 준 그 시험 범위, 그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뜯어서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짓고 완전한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구조, 어떤 구성, 어떤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편안하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1, 3월 과정에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자 할 거예요. 다만 그와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기출 문제 정답이 A는 뭐 B이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A는 B인데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까지 답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미리 메모해두고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고 암기를 하면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이와 관련된 그 내용의 범위에서 A는 B이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야. 뭐냐면 A는 C이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A는 C인데 뭐 거기에 예외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는 D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는 D인데 A가 D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A, B, C뿐만 아니라 뭐 가는 나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이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의 기출 문제 주변에는요 이렇게 또 방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연관지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내용들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으로서 답을 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A는 B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A하고 C도 알아야 되는 거야. A하고 D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외가 되는 조건 그리고 어떠한 그 성립되어져야 하는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뜯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졌으니 다음에도 무조건 이 내용만 출제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게 출제가 되어졌으니 그 전체 같은 카테고리 범위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다음에 시험 범위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의 시험이다 보니 이 내용들 절대로 빼놓지 말고 모두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하나씩 뜯어가면서 논리적 관계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이렇게 답을 써내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암기 필요하죠. 하지만 암기를 먼저 적용하는 방식은요. 이 시험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이해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암기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높아지면 암기는 또 쉬워지게 되겠죠. 그 암기를 한 번 더 하고 나면 이해 수준이 또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내 지식이 될 때 이 시험에 우리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1, 3월 과정에서 특수교육학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출 내용으로 선정되어져 있는 기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지지하는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모두 범위에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리할 때 어떻게 가볍게 눈으로 읽어보면서 손으로 그냥 쓰면서 기계적인 암기만 절대로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하나 그 논리적 관계를 따져가면서 조건이 붙는다면 왜 이 조건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예외가 있다면 이건 왜 예외가 되는지, 다른 내용들하고는 또 관련성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물음표 달아가면서 철저하게 이해 바탕을 두고 내지식으로 만들어 두시고, 그와 연관져서 이해를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암기를 하고 나면 또 이해의 이제 그 정도가 높아지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또다시 암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시험 전날까지 무한히 반복하게여서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고 나면 이 범위에서 출제되어진 기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출 문제. 실제 기출 문제에서 이 내용 범위를 토대로 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가 되어졌는지, 그때 기출 문제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또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의 정의는 기출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지 그 관련성 모두 체크하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연관지어서 복습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구조. 이런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 합격을 위한 전략이다 보니 1, 3월 과정에서 저희 오림패스 팀 이제 유경혁 교수님과 함께 팀으로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1, 3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 복습을 목적으로 이제 그 워크북 교재가 따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워크북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 강의는 유경아 선생님께서 저와 같이 이제 팀으로서 진행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반드시 학습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두면 간단한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야. 장애 영역만 놓고 보더라도, 각각의 학문 영역 수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는 것이겠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 전날 말이야, 제 머릿속에 주의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적인 관계로서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을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답으로 써내고 합격하게 되는 것이잖아. 그렇다면 그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의 어떤 방법과 전략을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도 마찬가지 취사 선택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학 영역에서 시각장애 영역을 우리는 가장 먼저 정리를 하게 되죠. 시각장애 안에서도 여러 챕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챕터 안에 이러한 내용 요소들이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뜯어가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 방법이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방법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합격을 그러니까 학습을 해 두셔야, 죄송합니다.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1년 과정으로 합격을 이제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는 그러한 구조로서 같이 사고 과정을 이제 쫓아오면서 우리끼리 합을 맞춰야 되는 것이겠죠. 철저하게 뜯어서 이해를 해 두고 복습도 하시고 기출 문제 살펴보면서 워크북 내용도 살펴보시고 완전한 내지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내용도 마찬가지, 그다음 내용도 마찬가지, 그다음 내용도 마찬가지 진행되는 강의에 맞춰 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 요소들이 전체 몇 가지나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구분 짓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500개는 훨씬 넘어갈 것이고 혹은 뭐 쪼개는 기준에 따라서 1000개가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어 두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뜯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서 마찬가지 청각장애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뜯어서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가다가는 뒤에 뭐 행동수정 지나고 지적장애 지나고 뭐 자폐성 장애 영역 중 가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더 이상 내 지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전히 내 지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이해에 기반을 두고 이해, 암기를 반복하셔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순서대로 쭉 진행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진행하는 그 중간중간에 전체 단위로서 학습 범위를 넓혀가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학에 보면 이런 학습 방법이 있죠. 분수법이 있고 전수법이 있잖아요. 그죠? 분수법은 요 작은 단위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뜯어가면서 마찬가지 작은 단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뜯어가면서 그런데 단순히 이런 순서로만 쭉 진행하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내 지식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니 철저하게 이해에 기반을 두고 내용을 정리하시되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전체 단위로서의 복습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조금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 전체 영역에 대해서 강의 내용들 같이 수강하시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서 사고 과정을 제하고 일치시켜 가시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암기하고 그 과정에서 기출문제 살펴보시고 그 기출문제는 우리 교재에 모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워크북을 통해서 연습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루틴을 가져가시되 시각장애가 끝날 때쯤이면 시각장애 전체에 대해서 이틀, 3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이어서 나가게 되겠죠.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에너지 집중해서 모두 쏟아부어서 내 지식으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루틴으로 학습하시고 끝날 무렵에는 전체 청각장애에 대해서 그죠? 그럼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시각장애 내 것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각장애 하고 나면 청각장애 하고 나면 행동수정 하다 보면 보통 요 범위가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1권 교재 내용인데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 단위에서 단위를 키워서 전체를 또 총정리하시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방법이어야 이제 합격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이제 극적으로 높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1, 3월 과정은 이런 정도로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기출되어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모두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답을 작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답을 제시하고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내용이 답이 되어져야 하는지 혹은 다른 내용들은 왜 답이 되지 않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모두 제시가 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가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이제 숙지를 하시고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와 연관되어진 워크북을 통해서 내용 정리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그 과정이요. 그리고 시각장애가 끝나면 시각장애 전체에 대해서 청각장애가 끝나면 청각장애 전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앞에 학습을 했었던 시각장애까지 포함해가지고 학습의 단위를 점차 넓혀가게 되는 것이죠. 작게 끊어서 학습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분수법이라고 하고 전체 단위로 묶어서 단위를 키워가면서 학습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또 전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이 전체 내용들이 시험 전날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로 어떠한 내용으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답을 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1, 3월 과정은요. 우리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이 되겠지요. 그 힘든 과정을 뒤로 밀어버리면요. 차후에 9월달 가서 10월달 가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 시기가 뒤로 밀려질 뿐이에요. 그죠? 지금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 여러분들 올해 함께 학습을 진행하실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건데 1년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인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고 대학을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거나 혹은 졸업하신 분들이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었고 시험을 치러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볍게 내가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지면서 접근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1년 과정이니까 조금은 뭐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조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높은 능력 수준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자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올해 이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 그 결론이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 중간중간에 학습의 뭐 어떤 방법이라든가 팁이라든가 시험과 연관지어서 뭐 강론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강의에서 안내를 추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131 강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131 강의에 최선을 다할 그런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